저는 지금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에 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지난 2, 3년 동안 찾아보기 어려웠던 20평대 아파트가 4억 미만의 거래가 돼서 화제가 되고 있죠. 직접 그 아파트를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4억 미만대 살 수 있는 20평대 아파트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같이 가시죠. 7호선 남구로역에서 지하철 2호선 대림역 방향으로 걸어서 3분이면 도착하는 아파트인데요. 대림역과 남구로역의 이중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기 멀리 여의도 63빌딩도 보이죠. 이 아파트 근처에는 삼성 레미안 아파트, 그리고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 그 외에는 빌라로 밀집돼 있는 지역입니다. 남구로역에서 도보로 3분이면 도착하는 아파트입니다. 바로 이 아파트인데요. 아파트 안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의 서울 아파트 거래량 순위를 보니까 잠실의 헬리오시티, 대치동 은마아파트, 그리고 강동구 고독 그라시움, 이렇게 이름 있는 아파트들이 있고요. 구로 두산은 15번째로 많이 거래된 아파트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관심지역이란 뜻입니다. 예전의 아파트들은 보통 아파트 단지 내에 이렇게 중앙에 상가 건물들이 항상 있습니다. 지은 지 한 25년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중앙에 상가 건물이 있는 거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구로 두산 아파트는 전용 면적 45제곱미터가 지난 2월 7일 3억 9천만 원에 중개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1998년 준공을 했고요. 1285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같은 면적 최근 거래는 4건이 있었는데 4억 3,500만원, 4억 500만원, 그리고 3억 9,500만원, 그리고 마지막은 3억 9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가장 많은 세대수는 복도식 20평형으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투베이 구조로 되어 있는데 1인 가구 및 신혼 가구에게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 내 학구는 초등학교는 영서초, 구로남초가 있고요. 중학교로는 영서중학교가 있습니다. 이중 역세권이라 교통 인프라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구로병원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주하기에는 불편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전용 45제곱미터의 최고가는 2022년 작년 1월에 6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2021년 평균 거래가는 5억 8천만 원 선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2023년 3억 9천만 원까지 하락한 것입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초기이던 2017년 4분기와 2018년 1분기에는 구로 두산 아파트의 경우 45제곱미터는 매매 거래가 총 54건이 있었는데요. 실거래가는 2억 5천만 원 선에서 2억 9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때보다는 아직 많이 비싼 편이지만 중요한 것은 서울 역세권의 20평 아파트의 거래가 4억 아래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인근의 중개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많이 하락해서 매물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4억 초반대로 지금 현재 이렇게 매물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세도 그렇고 이제 매도 이제 하시려는 분들이 이제 집을 많이 내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거래가 많이 되지가 않으면 아무래도 매도 금액이 조금 하향이 돼서 한 4억 초반이나 3억 이제 후반대로 이제 측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 구로 두산의 맞은편에 바로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 있잖아요. 네. 여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세가? 네, 같은 평수인데요. 이제 한신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어진 지가 조금 최근에 더 지어졌기 때문에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직접 와서 보니까 구로 두산의 경우는 정말 입지가 좋아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쌀까요? 네, 두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평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좀 신혼부부들이 오셨다가 아이를 좀 낳으면 좀 큰 평수로 이제 넓혀서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면적 대비
작은 평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른 아파트보다는 좀 가격대가 저렴하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뭐 외식을 한다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하면 주로 어디로 가나요? 이 가산 디지털 단지 쪽으로 가나요? 아니면 뭐 신도림 쪽으로 가나요? 아무래도 이제 신도림 쪽으로 많이 가시고요. 신도림 쪽에는 이제 백화점도 있고 이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산 디지털 단지 쪽도 그런 것들이 좀 쇼핑몰들이 있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좀 이용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많이 이용하지 않은 것 같고 그쪽은 아무래도 이제 회사원분들에 맞춰서 이제 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대부분 이제 문을 닫거나 영업을 많이 안 하시는 가게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급등했던 중저가 아파트가 여기에서 좀 더 가격이 정상화되면 신혼부부와 같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매매 거래가 좀 더 활발해질 것이라 예상이 되죠. 인근의 다른 아파트를 가보았습니다. 현대 로얄 아파트인데요. 지은 지 37년 차 되었고 니은자 모양의 한개동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총 139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산 디지털 단지역과는 도보로 12분 정도 소요됩니다. 전용 52제곱미터의 가격은 마지막 거래가 2022년 9월에 3억 1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2018년도의 가격은 2억 5천 수준이었습니다. 세대수가 적어서 거래도 거의 없지만 재건축은 노려볼만 합니다. 앞으로 좋은 입지의 아파트가 가격 대비 메리트가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께 영상으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선택할 땐 주거의 목적과 자산으로서의 가치 상승도 염두에 두고 아파트를 고르게 되는데 실거주라면 편리성이 우선되어야겠죠. 지난 몇 년 동안은 패닉이다 할 정도로 사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고공행진을 했죠. 이제는 패닉 바잉 하기보다는 내 현실에 맞는 자산가치 상승이라는 투자의 목적과 주거의 안정을 도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 아직은 금리가 높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의 대출을 일으켜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집값이 다시 반등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기회는 앞으로 몇 년간 천천히 계속되리라 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표용호TV를 통해서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값이 더 안정화되기를 희망하면서 표용호TV 구독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은 을입니다. 정말 무서워서 못 사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제 돈 돌려주세요. 어느 아파트의 세입자의 말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이 아파트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주민이 펑 하는 소리가 나면서 아파트가 흔들렸다. 아파트 곳곳에 금이 간 게 보인다. 너무 불안하다. 라고 토로하면서 조용하고 살기 좋은 이 아파트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직접 와봤습니다. 야, 여기는 아파트에 벚꽃이 있어서 벚꽃이 꽃비가 내립니다 지금. 이 아파트는 2017년에 준공이 됐으니까 이제 7년차 된 아파트입니다. 총 1341세대로 중대형 단지라고 볼 수 있겠죠. 전용 85제곱미터의 최근 거래가는 15억 8천만 원 선이고요. 전세가는 7억 초반입니다. 25평 아파트는 전세가가 6억 초반이죠. 요즘에 그 아파트를 지을 때 경사면에 짓는 아파트들의 공통점은 이렇게 그 단차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단지 내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죠. 이 아파트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타시죠. 이 아파트에서 발생한 문제는요, 필로티 기둥, 철근 콘크리트가 방리되고 대리석 이탈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보통 10년 이상 된 아파트나 건물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2년간 전세를 주고 있던 집을 계약 연장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서 세입자한테 연장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집주인의 말을 보면 7월 말이 만기인데
사고가 난 아파트에 누가 들여오려고 할까요? 보증금도 돌려줘야 되는데 당장 어디서 세입자를 구해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라고요. 어떤 입주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고 당시 집에 있었는데 사고 당시 소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고 집이 흔들리는 것을 직접 느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잠을 자다가 작은 소리에도 깨고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짜증이 나는데 구조안전 위험이 없다는 소리만 반복하는 것은 이건 무책임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고가 나기 전 이미 이 아파트 주민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단지 내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에 하자보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바 있죠. 그래서 이번 사고건을 추가해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딜 가나 아이들의 뛰어노는 소리는 참 정겹습니다. 더 마음껏 더 크게 소리치고 뛰어놀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파트 직접 와보니까 조경이나 커뮤니티 시설은 참 잘 돼 있네요. 잠시 구경 좀 해볼까요? 설치물의 경우도 그냥 막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술적인 감각이 좀 보입니다. 신혼부부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조형물도 보이고요. 텃밭도 있습니다. 아파트 한쪽에는 이렇게 각을 잡아서 텃밭이 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죠. 텃밭이 있으면 아이들의 정서에는 참 좋습니다. 여기는 단지 조경을 참 잘 해놨는데요. 너무 잘 꾸며놨는데 여기 연못인데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물길이 있는데 물은 지금 현재 없어요. 물은 없고 너무 잘 꾸며놨네. 단지 내에 산책로도 잘 꾸며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거주하는 데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고 난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높은 아파트의 1층에 덧대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험 방지를 위해서 설치했을 텐데요. 좀 불안해 보입니다. 문제의 아파트 1층 기둥 옆에 이렇게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림막으로 다 가려놨는데요. 이걸 사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벽에 금도 가 있죠. 그런데 불안한 것은요, 이렇게 무너진 곳을 보니까 철근이 보입니다. 철근이 보인다는 얘기는 비내력벽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보통 비내력벽은 벽돌 같은 자재로 시공을 하는데요, 골조가 있으면 필로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철근이 휘어져 있습니다. 시공사 측에서는 1차 점검 후 붕괴 위험은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제 정밀 안전진단에 들어가죠. 기간은 15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바라봅니다. 여기 이렇게 지금 기둥에다가 이렇게 지금 지지대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가림막으로 가려놨는데 바로 그 뉴스에 난 곳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철제 빔 같은 것으로 이렇게 지지대를 지금 설치했습니다.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게 견딜 수 있을까요? 현장에 직접 와서 체크를 해보니까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불안한 심리가 생각보다는 더 컸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의 보호막일 수도 있습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 조치로 더 이상 주민 여러분들이 불안에 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표영호TV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주말에는 제가 보통 오전에는 운동을 하고요, 오후에는 시티 투어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께 정말 신기하고 독특한 영상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오늘 내용이 뭐냐면요, 일단 보시죠. 보시고 나면 아하 하실 겁니다. 가시죠.
이 아파트의 출입구입니다. 정문이에요, 정문. 정문이 정말 독특하죠. 올라오시죠. 이야, 여기는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 같은데요. 여기 지하에서는 뭔가 장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문이 다 닫혀 있는데, 많이 노후됐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0, 여기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인데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 높이의 60세대 규모의 아파트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도요타 타네오시가 지었습니다. 너무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정확한 준공 기록이 존재하지는 않는데요. 1932년 또는 1937년이라는 설이 있는데요. 여하튼 지은 지 86년은 좋긴 넘은 아파트인데 6.25 때도 살아남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1층이에요. 1층. 여기 지금 공용 화장실. 수돗물 흐르는 소리가 나요. 수돗물 흐르는 소리가. 불이 꺼져 있는 거 보니까 안에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네. 이쪽으로 와보시죠. 이 아파트는 지금 중정형으로 지은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마당처럼 돼 있는데, 뭐 협소하긴 하지만 건물 중앙이 이렇게 비어 있는 거예요. 건물 중앙이 텅 비어 있고 하늘이 보입니다. 여기 중앙에는 이렇게 굴뚝이 있습니다. 굴뚝이 이렇게, 되게 높아요. 건물 끝까지 올라가니까 저렇게 있는데, 여기는 예전에 그 한 20년 전만 해도 아파트에서 연탄을 사용했는데 연탄 창고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현관문은 다 이렇게 현대식으로 좀 바꿔놨는데 건물 자체가 굉장히 나이가 든 건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에 이 영상은 아무래도 두고두고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잘 보시기 바랍니다. 충정 아파트는 한국전쟁 당시에도 파괴되지 않고 살아남았는데요. 그에 관해 비극적인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한국전쟁 6.25 당시에는 이곳이 인민군들이 인민재판소로 건물을 사용하면서 건물 지하에서 양민들을 학살하기도 했다는 가슴 아픈 사연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충정아파트는 지금의 충정아파트가 아니라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죠. 1932년 도요타 아파트, 그리고 전쟁 이후에는 트레모 호텔, 1967년엔 유림 아파트, 1975년에 지금의 충정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4층 건물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5층으로 올라가 있죠. 기둥의 시멘트도 이렇게 다 부식이 좀 됐습니다. 뭐 금방금방 무너질 것 같은데요.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 이 안엔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오래된 티가 건물 외벽에서는 계속 보이고 있는데 좀 불안하죠. 안전상의 문제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번엔 위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이 주민들이 창고로 여길 연탄을 넣었던 곳입니다. 정말 이 아파트 우리의 아픈 역사를 함께한 아파트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졌기 때문에 일제시대도 겪었죠. 6.25도 겪었습니다. 이 아파트와 관련된 웃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아들 6형제의 목숨을 바친 김병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슴 아픈 사연으로 인하여 이승만 대통령에게 내국인 최초 건국 공로 훈장까지 받게 되었죠. 정권이 바뀌고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고 김병조라는 사람의 뭉클한 사연은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알려지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김병조를 불러 임자 참 훌륭하구만 그래. 자네가 진정한 애국자야 하면서 충정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권인 당시 권리권을
1962년에 하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 6형제를 전쟁에서 잃었다는 김병조의 가슴 아픈 사연은 얼마 안 가 거짓말로 드러났고 김병조는 갑자기 사기꾼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김병조에게서 이 건물을 다시 빼앗았죠. 천정은 그냥 이렇게 합판으로 덧대 놨습니다. 지금. 예. 올라가 볼게요. 창문도 이게 다시 이렇게 보수한 창문이긴 한데 오래됐습니다. 4층에 올라왔습니다. 외관상으로 보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참 신기할 만큼, 그것도 서울 중심에서 이 아파트가 지금까지 존재했던 거예요. 이후에도 여러 사건을 거치며 1967년에는 유림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분양이 됩니다. 그리고 1979년 충정로 왕복 8차선 확장 공사로 인해 아파트의 3분의 1 정도가 잘려나가게 되고, 당시 입주해 있던 52가구 중에 19가구가 헐렸는데요. 통째로 철거할 수도 있었지만 입주자들과의 보상 등의 분쟁으로 인해서 확장 공사에 명확히 걸리는 19가구만 철거를 했습니다. 그때 잘려나간 부분을 복구하기 위해 복도와 계단을 다시 만들어서 현재의 독특한 형태가 되었던 것이죠. 이 아파트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아파트가 이제 1년 정도 있으면 철거가 됩니다. 마침내 2008년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 대상이 되었는데요. 입주자들과 보상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결국은 재개발은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보상금 협상 당시 밝혀진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건물의 5층은 김병조가 과거 박정희 대통령에게서 건물을 받았을 당시 불법으로 증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층에 살고 있는 분들은 토지 지분이 없다고 합니다. 4층 이하의 세대들은 5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토지 지분이 없으므로 이들이 보상 대상이 될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서울시는 2022년 작년 6월 15일에 충정 아파트의 철거 내용이 포함된 정비 계획안을 가결했습니다. 내년 즈음에 철거가 예정돼 있죠. 자, 저기가 5층이죠. 저쪽에 정문 계단 말고 이렇게 아파트 중앙에 계단이 또 있습니다. 여기로 한번 5층까지 올라가. 와, 외벽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지금 이게 최선인 것 같아. 지금 현재는 이렇게 난간에 이렇게 놓고 키우네요. 이거 상추인데. 상추. 예. 아니, 어르신 여기서 사신 지 얼마 되셨어요? 나? 예. 한 46년. 46년 사셨어요? 40년. 와, 어르신께서 가장 오래 사셨죠? 저지? 30년. 네, 이거 관리를 15년을 봤어요. 여기 아파트 관리를? 예. 야, 대단하시네. 예. 이거 나도 출신이원이거든요. 그러세요? 예. 모형으로 다 남겨놓는군요. 예, 다 남겨놔요. 저기 우리 터에다가 모형으로 쬐까나게 한다 그러더니 이번에 설계가 와서 또 크게 한다고 뭐라 그랬지. 우리 땅에다가 크게 그렇게 주인들이 여기서 안 산 사람들이 많아요. AV에 다 살고 돈 있는 사람들 여기 살겠어요. 솔직히 우리는 이제 교통 보고 오래 살았으니까 이제 사는 건데 크게 걱정하지 마라. 요거 무너지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85년 전이라고 하면 굉장히 고급 아파트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주변에는 아주 대형 빌딩들이 들어서 있지만 여기는 그대로 80년 넘는 세월을 꿋꿋이 이 자리에 지켰던 거죠. 여기 한층 더 올라가는 데가 있네요. 옥상으로 가는 데인데. 우와. 이야. 와, 천정은 이렇게 방수를 했어요. 비가 새면 안 되니까. 야, 근데 이 밝기가 좀 불안한데? 여기 바로 길 건너에는 스타벅스가 있어. 천정이 슬라브 지붕으로 되어 있어요. 네, 정말 영상을 잘 담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에 콩나물국밥 6,000원은 이건 왜 붙어 있는 건지, 이게 그냥 이걸로 막아놓은 것 같아.
콩나물 국밥하고는 관계없어. 그냥 막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 옥상에서 저기 아래를 한번 볼까요? 와, 5층인데 높아 보여요. 야, 깊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와서 보니까 정말 이 건물은 근현대사적 역사적 가치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안전 문제가 좀 마음에 걸립니다. 건물의 노후도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 여러분들의 안전이 좀 걱정되는데, 사시는 주민 여러분들은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 역사적인 건물 이제 머지않아 철거되고 이렇게 모형물로만 남게 된다고 하는데,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께서 두고두고 좀 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